네, 안녕하십니까. MTN 재무전문가 남기현입니다. 100세 시대의 길어진 노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오늘 이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배에 탑승해서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망망대해 위에 놓여진 이 인생의 배를 어떻게 움직여 갈 건지에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맑은 하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 않은 노후라고 하는 항로를 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주어지겠죠.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과연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내가 키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어떤 키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기간이라고 하는 3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자신의 꿈을 만드는 기간이 될 테고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30년 동안은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노후라고 하는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30년 준비해서 30년 열심히 벌어서 나머지 노후 기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증가함으로써 그 나머지 노후 기간이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노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을 하면 소득이 대체되는 기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연금소득이라든지 기타 잘 준비하셨다면 임대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사업소득을 잘 이어왔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사업소득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겠고 또 연금소득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돈 버는 시간은 30년이라고 하는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돈을 쓰는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70년, 80년을 써야 되는 시대에 접하게 된 겁니다. 50세 이후 인생이 전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0년대에는 불과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30년 뒤에 내 모습일 거야.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이 열심히 살았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직 50년의 세월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청년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청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세대가 제가 됐습니다. 이제 50대가 되고 보니까 웬걸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50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20대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 TV 프로에 보면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청춘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50대, 60대, 70대 이제는 청년이자 청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 나이에 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부터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시청자분들이나 제가 함께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 길어진 50년의 세월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4%를 넘게 되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2014년 바로 지난달 8월 말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은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21.4%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겁니다. 시군별로는 군이라든지 고흥군, 의성군, 합천군 이런 데들은 이미 40%에 육박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딱 서서 주변에 10명을 살펴보면 그중에 4명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에서 2017년, 불과 17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불과 9년 만에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현상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과정일까요? 각국의 고령화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고령화 속도에서 고령사회로, 즉 7%에서 14%로 바뀌는데 1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73년이 걸렸고요. 독일 40년, 일본 24년, 한국은 보신 것처럼 17년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급격하게 바뀐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고, 더불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또 여러 가지로 좋은 그 조기 검진을 통해 가지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겠고, 또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으로서 태어나는 사람이 적으니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인구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 요인으로 보면 한국의 인구 구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구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 다시 말하면 지금 만으로 54세에서 62세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곧 65세에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노후에 대한 관심이 92%로 1위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교육자금이 2위에 불과한 반면에 한국은 1위가 바로 주택 구입 자금입니다. 그리고 2위는 교육과 결혼 자금. 노후에 대한 것은 생각은 있을 때 실제적으로 관심사에서 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방법들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부터 시청자분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시면서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죠. 크게 금융자산으로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으로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나는 사업소득으로 준비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은행에 가서 우리는 적금과 예금을 하게 되죠. 증권회사에 가면 주식을 하거나 또는 펀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이나 종신보험 같은 것들로 노후를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건물 매매 차익, 아파트 매매 차익 또는 상가, 임대 수익, 이런 것들로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땅을 통해서 뭐 역세권 개발을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늘려서 노후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하겠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청자분은 이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인 것들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적금입니다.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단점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반드시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달리이고 무엇보다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세후 이자 소득을 볼 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적절치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예적금을 포기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적금은 단기 목적 자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증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반면에 고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사실상 유동성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주식을 통해서 나는 일생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었어라는 사람을 왕왕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변에서 많은 또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노후에 과연 내가 정신이라든지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꾸준히 잘 지금처럼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보험입니다. 보험하면 비과세 복리로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일정 기간 이내에 조기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에 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적 자금을 만든 데는 복리라고 하는, 비과세라고 하는 혜택 때문에 보험을 유리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상가는 어떻습니까? 제 주변에는 경공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상가를 하나 샀는데 이 상가를 가지고 나의 노후가 모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상권이 옮겨버렸습니다.
상권은 쉬운 말로 네 발 달린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짐승같이 상권이 어디로 옮겨질지 모릅니다. 반면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좋은 상권을 지키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준비하기에는 목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땅은 어떻습니까? 역세권을 통해서 큰 돈을 번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상대적으로 있으시죠. 근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으로 모든 걸 해결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노후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과 1000만 원의 월 소득이 있는 분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싱글로 사시는 분과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와 함께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의 모습은 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짓는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누수되는 돈을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를 포함해서 자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거고요. 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점검해서 3년 뒤에 아이의 교육 자금이 필요할지 아니면 4년 뒤에 딸아이의 결혼 자금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검토에 앞서서 자신의 저축과 투자 성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전문가의 추천에 의해서 주식의 모든 것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본업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결정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폭풍우에 대비를 했는데 맑은 하늘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로는 종신토록 중단 없이 뭔가가 꾸준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층 보장을 마련하는 이런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들은 우리 직장인들을 생각해 보면 기본급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급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상가라든지 땅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들은 그것이 정기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성과급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은 비상금으로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들,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을 함으로써 이렇게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 항로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방향키를 어디로 잡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돈본 특강은 남기현 재무 전문가께서 우리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예, 노년, 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야말로 상세하게 누구도 노우라고 말할 수 없도록 이렇게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강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하시면서 좀 함께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 하단에 나가 있는 전화번호로 저희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담 예약 남기시면 방송 중에도 마찬가지 방송 이후에도 MTN 재무전문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02-2077-6248, 2077-6248번 활용하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88, 샵 0988도 적극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신 뭐 보험 증권이라든지 자산 관련한 여러 가지 증서들이 있다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것 가지고 상담 미리 좀 하시기 전에 아마 준비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저희 100%를 향해서 달려봤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돈 벌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저희 또 방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